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 장전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에 어제 36만 5,500원에서 종가를 마감해줬고, 이게 어떤 패턴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요런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할 때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렸던 엔캠인데, 거기서 돌파를 해준 다음에 위에서 조정을 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조정이라고 하면 뭡니까? 상승한 다음에 조정 주고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 아닙니까? 근데 더 급하게 갈 때는 보통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은 조정을 위에서 주는, 이렇게 위에서 주는 차트가 발견되곤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엔캠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조정을 주는 곳이 이렇게 위에서 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엔캠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가 신고가의 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심해도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캠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급락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한번 터는 행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급락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2의 에코프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엔캠인 만큼 저가 매수세는 무조건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에코프로로 수익 보시지 못한 작년에 원원들이 다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엔캠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에코프로 못 먹어서 속상했는데 엔캠은 먹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한번 확 내리꽂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21선을 맥시멈으로 이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 조정을 위해서 주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 이렇게 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MSCI 이슈가 있겠죠. 요 MSCI 때문에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편입 요건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금양이라는 종목도 초급등을 하는 바람에 편입에 불발되고 나서 11월 달에 편입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엔캠 세력 입장에서도 여기서 주가를 더 빡세게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초급등이 나와서 여기서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날레로 생각해야 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무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여기서 15% 이상의 오늘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피날레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일단 피날레를 한번 위로 상승시키면서 줘놓고 이렇게 조정을 큰 폭으로 보이면서 MSCI 심사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를 조정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빼면서 본인들이 상장할 물량을 팔아먹고 나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5일선을 슬금슬금 타고 가는 흐름이 이어져야지만이 엔캠이 더 오랫동안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한번 떨궈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21선 부근에서 우리가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고 추가 매수 타점을 한번 잡을 거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컵앤핸들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어 놓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아 나가는데, 돌아 나갈 때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한번 찔러 놓거나 먹어 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돌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게 일반적인 컵앤핸들 패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요 구간에서 지금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터진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조정을 잘 주고 있는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MSCI에 편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IRA 관련 수혜주로 올랐다라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 IRA를 누가 추진을 했었냐면은 바이든 씨가 좀 추진을 했었고, 이 바이든 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이 트럼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도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씨가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 임기 첫날 보조금 폐기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4월 3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과 국경 정책을 비판하며 이 전기차 지원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IRA라고 보시면 되고 이 IRA의 세부 조항 중에 AMPC라는 조항이 있죠. 이 AMPC라는 조항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조항이고 요게 이렇게 IRA에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트럼프 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비판하면서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나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에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즉시 끝낼 것이다. 임기 첫날 끝낼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엔캠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고 하면 4월 3일날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급락을 했어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급락을 했어야 정상이죠. 근데 엔캠 4월 3일날 급등했습니다. 그럼 일단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오른 건 아니었네요. 그럼 우리가 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냥 빚 때문이에요. 빚. 엔캠이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 전환사채 물량, 상환우선주 물량, 신주 인수권 부사채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IRA 관련 수혜를 봐서 내가 만약에 빌려준 게 5만원에 빌려줬으면 나중에 상장해서 크게 팔아먹고 나가야지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씨가 깽판 치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겠죠. 여기서 똥값에 상장해서 팔고 나가면은 이 3천억 중에 나중에 회수하고 보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500억으로 줄 수도 있겠죠. 요런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켰고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은 요런 구간에서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떨어졌었는데 엔캠은 마치 자기가 IRA 관련 수혜주가 아닌 것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요런 구간에서부터 크로스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같이 올라갔으면 엔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겠어요? 수급이 분산됐겠죠.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주가를 상승시키면 전환사채 물량을 팔기 위해서 끌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요 작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엔캠이 이런 구간에서부터 딱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엔캠 세력 입장에서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게 이게 지금 우리가 빚이 많아서 일단 이 종목을 무조건 빡세게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바로 조사가 들어오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들어오면서 다 소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붙인 재료가 뭐예요?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퍼뜨린 게 세력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런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뭐냐면 MSCI 관련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MSCI는 지금 패턴이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신풍제약의 사례를 놓고 보실 건데 우리가 이 신풍제약의 사례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MSCI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신풍제약의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세력이 어디서 판다고 하죠?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 갭 띄워서 20%로 시작해서 고점 쭉 밀면서 상한가 가는 척 해놓고 상한가 찍어놓고 하루 종일 파는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요 캔들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정리합니다. 여기서 세력이 한번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리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한번 팔아먹고 나오게 되면은 보통 요런 구간에서 쌍봉을 찍고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갱신하는 종목이 바로 신풍제약이었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이미 MSCI에 편입된 이유였고 요때 상승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MSCI에 편입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친듯이 샀다 라는 얘기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0년 9월 7일에 나온 기사가 MSCI 효과 외국인 매도 공세 속 신풍제약 시젠 알테오제는 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된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풍제약을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9월 7일날 나왔습니다. 자 9월 7일이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갈 때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다. 그 이유가 MSCI에 편입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최근 MSCI 종목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냐면은 에코프로머티 가장 최근에 편입됐던 에코프로머티의 사례에서 지금 보실 건데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고점 부근에서 기대감에 일단은 먼저 고점을 찍어놓고 MSCI 이야기를 합니다.
MSCI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MSCI 편입된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편입된 당일에는 20% 정도 상승했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한진칼도 지금 보시면 한진칼도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일단 다짜고짜 상승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찍어놓고 이런 구간에서 편입은 돼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척 했으나 이런 구간에서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지면서 실질적 종가는 여기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그럼 실질적 고점은 여기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종가상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놓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1월 11일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도 한진칼도 둘 다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나요? 지금 5월 정기 편입을 노릴 때 여기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8월에 정기 편입됐을 때는 7월 2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보시면 5월 정기 편입을 노릴 때 어디가 고점이었죠? 4월 11일이 고점이었고 8월 정기 편입됐을 때는 7월 26일이 고점이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최근 패턴에서는 4월 11일 이 고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엔. 그런데 엔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다른 패턴으로 조금 행동을 하고 있죠. 어제가 4월 11일이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나요,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패턴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에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4월 20일 날 풀리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급락 흐름을 연출하고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4월 20일 날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버슈팅으로 만약에 피날레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는 일단은 2분의 1이라도 단기 고점을 생각해놓고 2분의 1이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신고가 영역을 찔러놓고 확 터는 패턴은 엔캠이 이전에도 보여줬었는데요. 이 구간이 신고가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13만 6천 원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찔러주고 빼는 패턴을 제가 그때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고 장중에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28%를 밀어버렸는데, 이걸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왔던 게 바로 1월 19일입니다. 제가 이때 대응방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1월 19일 날 제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후 1시 19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때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제가 이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도하시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장중에 마이너스 23% 가까운 급락을 피했었습니다. 이때 한번 피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했었냐면은 여기서 팔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가 여기서 오버행 이슈로 한번 다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사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가 길게 먹은 구간인 요 구간과 요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실 텐데, 1월 26일 날 제가 동시효과를 지켜보면서 엔킴이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은 매수가를 11만원에 잡아가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 있는 선이 11만원이고 장 시작하자마자 얼마를 갔다 왔어요? 10만 7천원 구간에 갔다 온 엔캠이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구간에서 매수했냐면, 보시다시피 2월 5일날 요 17만 7천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2월 5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대응방 상단에 2월 5일이 확인이 되시죠? 2월 5일 2월 5일날 제가 엔캠 매수 구간을 17만 7천원 이하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몇 시였냐면은 9시 15분 확인이 되시죠? 9시 15분에 제가 이렇게 엔캠 매수 구간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9시 15분이면 요 캔들이 바로 9시 15분인데요. 이때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17만 7천원 이하로 안내를 드렸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5분봉이다 보니까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대응방에서 실시간으로 엔캠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대응방에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지금 여러분들 장전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 흐름이 나오거나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하시다가도 분봉 한두 번이 흔들리는 것에도 매도 버튼을 나도 모르게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만큼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요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혹시 이전에 엔캠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요 대응방에 입장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팸 처리로 답장이 안 간 걸 수도 있어서 엔캠에다가 뒤에 1을 같이 적어서 엔캠 1이라고 같이 한번 다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요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엔캠을 장전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장중에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생겨서 요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최소 1시간이 걸려서 이 영상은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요, 20분 동안 또 편집해야 되고 20분 동안 또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대응하려고 영상을 틀었더니만 1시간 전에 찍은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빠르게 보내주시면 제가 요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나중에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이후로 입장하고 싶다라고 문자 주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채팅 금지라고 써 있는데 채팅을 막아놓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서 9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입장 안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9시 이후로 보내시는 분들도 뒤늦게라도 입장 안내는 드리겠지만 장 시작 전에 안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변동성 큰 구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엔캠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엔캠이 지금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은데 조정을 위해서 주고 있는 차트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고, 한번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에게 추가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선이 어쨌든 21선인데 요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7월까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장 이슈가 있는 엔캠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무너지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코프로가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다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엔캠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5일선을 야금야금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요런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롤링을 할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MSCI에 너무 급등하게 되면은 불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제한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엔캠을 신규 진입하려고 노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요런 구간에서 분명하게 엔캠을 이렇게 양봉이 솟아오르기 이전에 21선에서 딱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그게 244,500원이었는데 제가 영상을 또 틀진 않을게요. 이전 영상 찾아보셔도 좋지만 제가 굳이 또 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대략적으로 제가 안내드린 가격에서 50% 가까이 수익권인데 추가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리는 자리에서 잡을 거고, 그거는 실시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잡는 거는 대응방에서 안내 드릴 거고,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엔캠이 지금 월봉상 놓고 보시면 이렇게 정말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죠. 지금 6개월 동안에 몇 프로가 상승했나요? 엔캠이 59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인데, 이 신규 진입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엔캠을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엔캠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신 분들, 엔캠 말고도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XR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XR 관련 종목이 삼성이랑 LG를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보셨을 텐데요. 자,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을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대두됐었나요? 삼성에다가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요 제가 가져온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 이 XR 관련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1년선 위의 구간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 좋은 자리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손실은 짧게 잘라낼 수 있는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 XR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요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 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